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이배 전 의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민주당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 같이 갔던 기타 수행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김건희 여사와 기타 수행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나토 정상회의에 순방할 당시에 물론 그 전에도 갔었습니다. 민간인인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 씨가 같이 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이 신모 씨가 기타 수행원 자격이다. 그러니까 민간인이지만 수행원 자격으로 갔다. 또 무보수 자원봉사라고 해명했었는데 야당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정말 믿을 만한 분 아니었습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근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민간인이 같이 간 거는 기강의 문제다. 특히 여사의 지인이 이렇게 간 거는 국가 기강에 관한 문제다라는 게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제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필요하면은 외부 민간인도 데리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뭐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 유명한 뭡니까 우리 BTS. BTS 갔었어요? BTS 수시로 뭐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무슨 뭐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먼저 이 내용 잠깐 정리를 하면 어제 오늘 아침 보도가 됐었죠. 이원모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모 씨가 지난달 초 스페인 마드리드에 미리 사전 답사 형태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답사 형태로 갔었고요. 실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도 그 안에서 행사 기획을 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민간인들도 특별한 능력, 자격 이런 부분을 활용했을 때 기타 수행원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올 때는 전용기를 대통령 내외 그리고 수행단, 취재단과 함께 같이 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수행원 자격이니까 문제없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규식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선 제가 이제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 평양 갔을 때 제가 특별 수행원으로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일반 수행원이 있고 특별 수행원이 있어요. 일반 수행원은 제가 알기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공무원 관계자분들, 국정원도 있고 뭐 군도 있고 다 나와 있었던 거죠. 다 비표가 있습니다. 일반 수행원은 파란색. 우리 특별 수행원은 분홍색, 다 비표가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또 북하고도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수행으로 갈 때는 뭐 말씀대로 민간인이죠. 그다음에 뭐 정계, 재계, 학계, 문화, 예술계 다양한 계통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 선출해서 특별 수행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정상회담 일정을 이제 지원하는 공식 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역대 우리 한국 대통령이 해외를 나갈 때도 기업인들 많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도 같이 갑니다. 왜? 행사가 있고 그 행사와 관련된 공식 일정과 공개 일정에 같이 가야 될 민간인을 모시고 가죠. 그런 거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 수행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타 수행원의 범주와 자격과 위촉 과정이 어떤 건지 정확히 좀 밝혀야 되고요. 일반적인 그냥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을 돕기 위해서 다른 부처에서 위촉된 사람이 기타 수행원이라 한다면 그거에서도 벗어나 있는 거죠. 일단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특별 수행원이 아닌 그다음에 BTS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해외 순방과 관련된 특별한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따라가면서 지원 보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변명같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권성동 대표님도 조금
너무 이제 지나치게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BTS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BTS 끌어들이는 건 좀 과도하게 좀 애를 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BTS랑은 사실 맞지 않죠. 그렇죠. 문화 행사를 위해서 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 기타 수행원이 가서 공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BTS가 더 유명한데 문재인 대통령 덕 보려고 BTS가 쫓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지금 취임식이 안 왔다고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BTS 같은 좀 아티스트들은 제발 정치랑 좀 분리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무슨 BTS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혹은 민주당에 무슨 덕을 보는 사람처럼 표현하시는 것은 이 토론과 상관없이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 동의합니다. 예. BTS 이젠 그만하는 걸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BTS 얘기를. 아무튼 정치권에서 BTS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민간인 신분이지만 대통령과 함께 이제 해외 순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할이 있는 건데 지금 이 가신 신모 씨 이분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진행된 행사 자체를 기획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래 스페인에서 있었던 행사들을 당연히 스페인 대사관이나 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우리 국가 기관들이 또 나가 있으니까 그 주재원들이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분이 그거를 다 기획하고 했다고 하면 이것도 참 특이하거든요. 대사관에서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분이 굳이 기획해서 오히려 그 일을 실행시키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뭐 그 지휘체계나 이런 거 있어서도 되게 좀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게 이제 최순실 씨가 문제됐던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그 시스템이 존중되고 그 안에서 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금 국가 시스템 위에서 뭔가 일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공적 조직 내에 있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대단한 역할들을 하면서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 같은 비판으로까지 번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되는데 단독 정상회담도 아니고 다자간 외교에서 배우자 세션이라고 하는 많은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워낙이나 언론과 관심, 이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혹시 비판적인 목소리는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이를 이제 보좌하기 위한 이력들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제2부속실이 세팅돼 있지 않고 공적인 보좌 이력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정리되지 않은 선에서 누군가의 조력은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니까 애당초에는 대통령실의 채용을 검토한 적도 있었지만 배우자인 이원모 비서관이 인사를 총괄하게 되는 인사비서관이다 보니까 검증 등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 채용 절차 과정들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조직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공적 조직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수행했던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고 빠르게 배우자를 보좌할 수 있는 공적 조직을 정비하는 게 지금 대통령실에는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제2부속실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여당도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느끼시는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 신모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큰 한방병원의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그 딸이잖아요. 지읒 한방병원이죠. 이런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는 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를 하다가도요.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SNS 다 닫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입 없이 일만 하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패턴을 보면 그 친오빠도 그렇고 팬클럽 회장님도 그렇고 이번에 신모 씨도 그렇고 다 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나 이 수익 활동을 마음대로 변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와서 지금 대통령 부인에게 귀옛말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은 김건희 여사랑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래.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못 누리게 하려고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감찰단이 나와서 혹시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 않나 이거 다 점검하고 하는데 이 신모 씨 같은 경우 나가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편할 때 민간인이고 또 필요할 때 대통령 부인 옆에 서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SNS를 다 닫는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보고 있으면 참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수시로 SNS에 글을 올렸던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은 FM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전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맞죠.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과 배우자,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는 것 같은 행세를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신모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것들이 계속 영위해 나가면서 뭔가 행동했을 거라고 하는 개연성을 추측한 것일 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 자체가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안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것은 공적 조직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순방을 갔다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관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 이상으로 더 나가게 되는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추정에 관한 거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친오빠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기자들에게 막 전달하고 자기 동생이 들었던 가방의 상표, 옷의 상표 등을 알려주는 등 굉장히 긴밀한 사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글쎄요, 전 동의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 사건은 좀 대통령실에서 그 일정 정도 지금 뭐 자료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서 밝힐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기타 수행원이라고 일단 밝혔잖아요. 예. 그 기타 수행원은 필요할 때 외교부 장관이 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절차가 과연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기타 수행원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방식과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수행원이 고 나토 정상회의 행사 기간에만 간단히 잠깐 일을 하고 또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민간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 수행원, 제가 그때 정상회담 갔을 때 그런 거라든지 대기업 관계자들 일반 수행원으로 따라가서 대통령 수행을 같이 돕는다든지 이런 식이 아닌 그냥 보조 업무인데 기타 수행으로 며칠 도움을 주고 다시 사회로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언론에서 계속 그 취재를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걸 김건희 여사가 먼저 같이 가자고 한 것인지, 외교부에서 같이 가자고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신모 씨가 제가 같이 갈게요라고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신모 씨라고 하는 분이 기타 수행원이라는 것을 외교부 장관 결재를 통해서 이 정상회의 준비기간 동안 필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동기와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죠. 예. 그렇지 자꾸 그냥 배우자가 필요하니까 같이 가자. 사적으로 나 어디 부산 해운대 가는데 같이 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보이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지난달 초에 사전 답사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행사 기획과 일정을 총괄하느라고. 근데 사실 대통령의 일정, 방문은 기자들한테도 엠바고로 돼 있고 청와대 축기자들한테도 발표, 공식 발표를 하기까지 엠바고로 되는데 경호 문제에서 한 달 전에 답사를 가는데 민간인이 같이 들어가서 갔다. 기타 수행원 자격이긴 하지만 그것도 저는 사실 뭐 대통령 내외의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경호실에서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그 인터뷰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서 그분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게 위험한 거니까 사적 인연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공적인 어떤 업무 수행에 계속 관여되게 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인사 스타일 자체가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이고 이미 김건희 여사가 그 봉하마을 갈 때도 수행을 이제 하면서 자기가 아는 교수님과 이제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적 관계를 이용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랑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솔직히 아까 전에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공적인 업무에 사적인 관계들이 계속 개입되면 나중에 이거 통제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전 이 문제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왜 안 만드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용산 집무실에 2층과 5층의 대통령 집무실 2개 만든다는 말씀들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데 좀 지나가니까 5층은 또 김건희 여사께서 사용을 하실 예정이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데 무슨 집무실을 대통령 영부인이 쓴다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 부인께서 나와서 볼 직무라는 게 저는 무슨 범위의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부속실은 필요 없다면서요. 그리고 사적인 김건희는 사적인 김건희대로 인정을 해주고 공적인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김건희 여사대로 따로 분리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분리가 됩니까? 근데 이분들과 이 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이런 식인 겁니다. 사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사적인 영역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팬클럽 회장님은 무슨 부정부패 척결 본부를 만들어서 10,000원씩 걷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밖에 나와서 이분들이 실제로 그 친분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최순실급의 메가톤 뭐가 터진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한번 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별의별 사람 다 붙어서 이런 거 꼭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할 텐데 당사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 얘기까지 끌어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작은 부분들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까지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얘기를 사진 같은 조금 경우는 듣고 지금 그 심지어는 단독이라고 해서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도 팬클럽으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갔던 이후로 그 다음 추가적인 문제가 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박스 사진은 그 추가적이었죠. 강신업 변호사의 얘기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라 거기서는 좀 정리를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제2부속실을 왜 만들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제2부속실 폐지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란 제도에 대한 폐지 또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하는 권위와 허례허식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이랑 다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거에 오랜 기간 굳어져 왔던 영부인과 제2부속실을 통해서 뭔가 좀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한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인 이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국가에 대한 문제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보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나가는 순간까지 그 시간적 여유로 정비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내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나만 내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집무실을 나눠 쓰겠다라는 내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부터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2부속실 얘기는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건 제쳐두고 지금 이 신모 씨가 대통령 일정을 같이 하고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에 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걸 좀 그 계기로 삼아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이제 공식 일정,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적 영역에 불가피한 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좌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게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 것인지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 지금의 부속실에서 배우자 담당을 따로 둘 것인지는 뭐 기술적인 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기술적인 운용의 묘를 못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혔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동행하는 상황인데 그 나토 정상회의를 준비를 위한 준비 기획단 같은 게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토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 기획위원 같은 걸로 이분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전회의에 참석도 해서 뭐 영어도 잘한다고 하고 전시 기획에 능통하다고 하니 자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죠. 그 공개적인 회의차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내고 또 배우자하고 또 친한 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어떤 특성과 이런 성격들을 잘 반영한 배우자만의 프로그램 같은 걸 조언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런 스타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사전에 그냥 기타 수행원으로 일단 된 다음에 먼저 사전 답서도 경호팀이랑 같이 가고 또 수편의 일정도 같이 이렇게 조율하고 이랬던 것으로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생소한 절차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을 이 신모 씨가 뭐 아시다시피 뭐 유명 한방병원의 이사장의 딸이고 또 얼마 전까지 그 한방병원 계열의 글로벌 땡땡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계열사를 운영했던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 경험이 좀 많고 그러겠지만 행사를 기획한다. 수행원 자격이 과연 기타 수행원 자격은 되는지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단 대통령 내외의 의중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사 전문성보다 이걸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적절한지 좀 그러니까 저는 볼까요?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실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이분 이력서 한 장 기자들에게 배포하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15차례 해외 전시회 및 공연 기획을 담당해온 기획 분야의 전문가라서 우리가 어렵게 모셔왔다. 무보수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 다 영어 하거든요. 뭐 심지어 저도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것을 미국에 좀 살았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걸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명이 궁색해지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미 공개가 됐지만 선거 때부터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부터 도운 사람이니 김건희 여사가 편해서 데려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럼 편한 분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해서 이 대통령실 감찰 받는 하에서 조직이 움직이도록 하자. 이게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의 요구는 뭐 진짜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이분이 대통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면 이분이 행사기획 전문가가 아닌데 이 기획을 해버리면 밑에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오히려 진짜 전문가일지 알지를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당연히 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에도 있고 대사관에도 있고 뭐 거기 가면 또 주재원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분이 지휘를 하는 지휘 체계를 만들어 놓은 위에 아주 새로운 그 민간인이 와서 공적 기관들을 지휘했다면 엄청나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런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면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그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제가 가장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건 사적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고 내가 편한 사람이고 나랑 잘 아는 사이니까 일을 잘할 거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력서 같은 거라도 제시를 해줘야 이게 좀 이분이 과거에 되죠. 했던 일, 뭐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한방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는데 전문성만 나토 정상회담과 한방 네트워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사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놓고 얘기를 해서 모든 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무적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고 정무적으로 정책과 철학에 대한 뜻을 같이 공유하고 이해하는 사람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료들 중심으로 내용들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뜻을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누군가는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에 맞춰서 중간 조정할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 그 사람이 가능하면 대통령실에서 고용되거나 핵심적인 검증을 받고 국가안보나 보안에도 철저하게 기해진 사람이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잘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간적인 사안에서 역할을 대신한 것이 아닌가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공적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게 되면 저는 문제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제2부속실에 대해서도 뭐 호응을 해주셨지만 실제 대통령께서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그래서 오늘 이 논란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 또 이 문 앞에서 인터뷰를 안 하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는. 그러니까 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개인 그 트레이너를 또 행정관으로 데려와서 있었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관저에서 이제 또 보좌를 할 수 있는 공적 영역으로 데려온 거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도 아주 친한 그 디자이너 딸을 또 고용을 해서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아는 사람을 그렇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데려오는 게 온당치 않느냐 온당하냐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절차를 밟아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 말씀대로 이번 일이 이렇게 지금 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의 역할을 최소화시킨다는 공약의 이행 과정 속에서 첫 경험하게 되는 해외 순방길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과도기적 상태에서 저는 생겨난 논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신무 씨도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실에 부속실이 있습니다. 부속실에 상당히 많은 지금 그 인원들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정한 업무와 역할들을 부여받고 공개적인 활동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마 계기로 삼는 좀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조용한 내조라는 것을 공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수단이 제2부속실 폐기였죠. 없애는 걸로 폐지였는데 이미 조용한 내조라는 공약은 파기됐죠. 그러니까 이미 공약을 못 지키고 있어요. 뭐 그 수단도 이제는 뭐 지킬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두 분 말씀대로 빨리 공적인 기능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미 그 코바나 그 김건희 여사 회사의 그 직원들을 채용해서 수행하는 데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이, 역할에도 예. 이제 그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일이 진행되게 해야죠. 예. 제2부속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한 6명 정도 직원으로 구성되거든요. 뭐 대통령 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미 4분 이상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속실장만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조직이 안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부속실장만 없어가지고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야당에서 제2부속실 왜 안 만드냐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 그거 안 만든다고 하고 있는 게 공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공약 파기했고 그냥 하시라고. 지금 이럴 때 마지못해서 그냥 만들면 되지 않나요? 뭐 우리 김병민 대변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넣도록 하시죠. 조용한 내조와 제2부속실이 같이 맞물려고 공약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공약이 하나 있었고 제2부속실 폐지는 앞서 얘기했던 청와대의 그 허례허식이라든지 그리고 청와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는 것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 고민들이 있을 거고 아마 적정 수준에서 대안과 방법을 찾아 나갈 대변인님 겁니다. 안 조용하잖아요. 아니 그게 모자라서 팬클럽도 직접 만드시고 사진도 직접 내보내시. 만든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우리 강시혁 변호사가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팬클럽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하루 있다가 기사가 그 부분이 삭제되긴 했습니다만 예. 뭐 여성조선 같은 이 유력 언론에서 없는 얘기를 지원해서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탁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신업 생각하고. 변호사까지 뭐 확장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아니 강신업 조용한 노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이번에 사진도 보시면 다 나온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 김건희 여사가 지그시 우리 대통령 바라보시는 사진이 추후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실 생각이 없는 걸 그러니까 제가 욕하고 있냐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절차 안에서 하자는 거죠. 일단 그러면 저희 뭐 야당 쪽에 패널 두 분이 계신데 제2부속실을 공약을 폐기했어도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 그렇죠. 예. 좀 공약 지킬. 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니까. 네, 공약 그러면 진행에 대해서. 김병민 대변인님이 사실 대선 기간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또 최측근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아닌가요? 네. 말씀 주시죠. 맞잖아요. 아니 지금도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끝나면 지금도. 그다음 질문을 하셔야지. 네. 측근이 아니었습니까라고 끝나는 거예요? 당시 대선 후보의 입이었잖아요. 다 했기 때문에 이원모 비서관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캠프에서 같이 일했다고 하던데. 묵묵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죠. 아, 묵묵하게 일만. 예. 일을 정말 열심히 잘했던 참모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 법률 관련된 일이 캠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법률 관련된 일 속에서 정말 최고의 발군의 시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논란이 터져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 앞서 얘기한 네. 신모 씨도 대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을 도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를 도왔던 그러니까 것으로 김건희 여사는 추정하겠군요. 캠프에 직접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저도 단 한 번도 김건희 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사적으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조력자들이 있었겠죠. 그중에 한 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인 캠프 조직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건 이원모 비서관이 맞고 그 배우자가 캠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조력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이제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또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는 우리 상황이군요. 캠프 내에서도 당시에 최지연 부대변인, 예. 최지연 변호사 같은 경우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들을 또 도와주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얻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지금 최지현 변호사가 부속실에 가 있죠? 있을 겁니다. 네, 부속실에. 제1부속실. 아니 이제 그냥 부속실이에요. 없어졌으니까요. 네. 예. 실제 뭐 이 앞서 저희가 잠깐 김성애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달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당시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지금 여사의 지인인 모 대학의 교수가 같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배하는데 같이 참배를 해서 봉화마을을 같이 방문해서 저분은 대체 누구냐? 지인이다. 참배를 같이 하고 싶어서 갔다. 근데 왜 같이 가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빚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잠깐 논란이 됐는데 잠깐 아니고 꽤 논란이 됐는데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대통령이 사적으로는 또 지인도 대통령 영부인도 지인도 만날 수 있고 근데 공식 행사에 어디까지가 이 선을 그어야 되는지 만나기만 한 게 아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문화분과였나요? 이제 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까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정말 전문 분야라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들어간 것인지 뭐 사실 따져 물으면 그렇게까지 따져 물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께서 해명하실 땐 빵집을 잘 알아서 빵 사가는 거 그럼 직접 들어갈 수 없지 않냐 이런 해명이셨는데 그 빵 사가는 사람이 사진에 안 나왔으면 우리가 몰랐거든요. 되게 단순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유력자 옆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 얼마나 큰 권력인지를 정치인들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진 한 장 딱 들고 나서 내 여사님이랑 같이 응? 봉화 가서 참배하고 온 사람이야라는 그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정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시고 그 배우자가 필요한 그 배우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인들을 그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쓰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교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같이 찍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모르고 지금 등장했다가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그 배우자의 역할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그리고 공적 영역을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뭐 아직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이해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우려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미리 또 고지를 드리면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현안에 대한 저희가 나눴던 이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희 패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저에 대한 욕도 좋습니다. 주시면은 저희가 물론 제 욕은 소개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주시면은 소개를 하고 무작위로 2분을 뽑아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썰픽입니다. 썰픽입니다. 먼저 2위 볼까요?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논란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게 꽤 있다. 처벌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팩트 자체는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수사에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이 바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수사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의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1위는요. 전당대회 룰 갈등 봉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100%로 컷오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반반 섞어서 아무래도 여론조사 변별력이 있는 대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반영으로 컷오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 않느냐.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말자고 했던 것에는 이제 비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최고위원을 뽑는데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했던 권역별 투표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당내 갈등 봉합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민주당 얘기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룰. 사실은 중앙위원회 100%였던 기존안을 전준위에서는 이중 30%는 여론조사로 하자. 예비 경선 컷오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일단 당대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30%를 넣고 최고위원은 그냥 중앙위원회 100%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좀 뭐 너무 세부적인 얘기해서 복잡하긴 한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년 전부터 중앙위원 절반, 여론조사 절반 하자라는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있어서 91명이었나요? 의원들 연명도 해서 제출했던 바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역행하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제 중앙의 고민은 고민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한 500명 정도 되는 어쨌거나 민주당의 오랜 밥을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내 사정에 밝아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다라는 기존의 주장과 직접 민주주의 시대 무슨 당신들이 뭘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한다라고 말씀하신 당원들의 높은 참여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돼야 될 때가 됐고 또 국민의힘도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비대위의 고민대로는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원래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여론조사 30%를 비대위가 없앴고 오늘 다시 살리긴 했지만 없앤 데 대해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컷오프 될 수 있다라고 반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네. 중앙위원회 컷오프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를 왜 끌고 들어갑니까? 예, 어제 사실 정봉주 위원장 인터뷰하면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 투표는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때 인지도로 투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여론조사 30%를 뺐다. 뭐 이런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건 민주당 네. 얘기니까 뭐 최이비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당원이 당연히 주인이 되겠죠. 하지만은 그 정당이 또 당원으로만은 운영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도 있겠지만 그 정당의 운영의 가장 큰 재정의 그 수입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당은.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의 주인은 또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당 내의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이제 지도부를 선출할 때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튼 국민 여론조사를 계속 넣자라고 했던 이제 주장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 아무튼 다시 오늘 당무회에서 당대표 선임에서는 그래도 30% 정도는 국민 여론조사를 이제 포함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포함하는 진짜 대중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려는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전당대 룰을 가지고 정말 계파별로 상당히 많은 신경질을 벌이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뭐 정당의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무튼 우여곡절 그때 다시 그 전준희의 원안대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출마 자격 제한은 전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쫌스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김성애 소장도 잘 아시지만 친명계 쪽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 개혁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이 전당대 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경을 많이 요구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권리당원 6개월 당비를 내야만 권리당원 주는 거 좀 심하다. 국민의힘은 3개월만 내면 되는데 6개월까지 하냐. 3개월 당비만 내도 권리당원을 해서 선거권을 주자라고 주장을 했고 대의원 비율을 줄이자고 했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김남국 의원도 뭐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막상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나 6개월이 한 달이 안 됐는데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봤더니 넌 안 돼. 이건 제가 볼 때 앞뒤도 맞지 않고 쫌스럽고 좀 쪼잔해요. 이게 정말 이 부분은 난 민주당도 이해가 안 가. 이게 이제 지금 얘기했던 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뺐다가 넣었던 부분이랑 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 나오겠다고 97그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보고 나서 되게 참담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나왔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도 출마했고 꽤 인지도가 있으면서 본인이 개혁적인 성향이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본인 정치 팬덤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숫자상으로 의미 없는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그 정도면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나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하나 나왔던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의 뒤를 이어서 3등을 해요. 97그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당대표 출마 자격을 배제시켜버리고 오히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 최고위원에 대해서 출마를 컷오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겠다고 초창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민주당 내에서 가야 되는 길에 대한 역행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권리당원을 이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만 당비 납부한 사람도 이제 그 자격을 주자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특정 누군가에게 유리해지지 않냐. 그 결국 뭐 이제 개혁의 딸이니 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룰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특정인을 위한 룰의 변경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유독 박지원 위원장만 다시 또
당대표로 나올 수 있게 그런 룰을 바꿔준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 원칙을 허무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비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아마 이제 그 김기식 의원님 말씀대로 이후에 더 우리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아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룰을 바꿔서 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지금은 딱 눈앞에 있는 이게 특정인의 어떤 문제로서 다가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좀 덧붙이면 전당대회건 모든 선거라는 건 국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지도자 선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더 좋은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라도 외외 구정을 적용해서 막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의미 없는 수치의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컷오프되고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와서 사람들은 이 사람 데려가면은 오히려 민주당 외연확장에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컷오프로 떨어뜨리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선거 구도의 흥행에서 오히려 실패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의힘 두 분의 사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얘기 들었는데요. 논란이 되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어제 나왔죠. 지난 정권에서 수사돼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게 꽤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행안부 장관이? 제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알 수 있죠. 이분이 판사 출신이시고요. 또 이 충암고등학교 서울법대 4년 후배시기도 하고. 대통령의 후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경제사회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만드시고 사재를 털어서 만든 건데 여기에 또 큰 돈을 내신 분이 우리 안대희 중수부장, 대법관까지 하셨죠. 이 특수통의 적통 라인 아닙니까? 윤석열 검사 시절에 가장 이 위에 계시던 이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분이 또 사제를 출연해서 경제사회연구소를 만들었고 이 경제사회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이슈 첫 번째로 냈던 책이 우리 윤희숙 의원의 책도 여기서 내서 그 책을 대통령께서 후보실에 직접 보시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만들었을 때 이 경제사회연구소에서 또 많은 인물들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제사회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대희 대법관이 사재를 털어서 뭐 이제 우리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걸 이상민 장관의 이 수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관시키는 건 조금 더 너무 크게 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발언이 절대 아니다. 그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특히나 지금 경찰 권을 이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느니 마느니 논란이 있는 불거진 시기에 공개적인 기자회견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못했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안대희 대법관이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반영된 것까지 그런 큰 음모론까지는 전 세상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판사였고 그다음에 그 과거 정부의 권익위 부위원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정치적으로 개인, 그러니까 장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그냥 실수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뭐 저나 우리 김병민 대변인 사석에서는 지난 정부 때 정말 그 수사가 제대로 밝혀질 게 안 밝혀진 게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찰 밑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엄연히 있고 국수본은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관이 말하는 순간 국수본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바는 아니지만 김 소장님 말씀하신 볼 수는 없는 게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건 구체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청와대가 경찰을 압박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잘못 처리됐다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실수는 아니시고 의도적으로 하신 거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점심 먹으러 부장님이랑 같이 가서 오늘 이제 잡채밥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부장님이 잔 저기 짜장 보통 이라고 외친 상황. 이건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보거든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짜장면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라고 보시는군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조직의 명운을 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직접 얘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되면 특정 사건들을 겨냥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요. 누구도 사실 수사 상황 속에서 있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한 민간의 피해자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 있었어야 될 수사가 정리되지 않고 누군가가 덮는 수사들이 있었으면 그런 일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겠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짜장면 가이드라인 어려운 것 같은 게 마음대로 드세요라는 말 먼저 하죠. 마음대로 고르세요. 난 짜장면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전 정권의 수사라고 이미 그렇게 발언한 순간 있는 것들 다 한번 다시 끄집어서 다시 봐라라는 딱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한마디만 덧붙이게 되면 아니 저희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과거사위원회를 아예 설정해갖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그거는 정도의 내용들로 가지는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시행령이나 고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요거 지금 말씀하신 논쟁할 주제인데 저희가 이제 또 할 게 많아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논쟁을 한번 과거사위원회까지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또 중요한 썰전의 업무가 있습니다. 영어상품권 2장씩 고압 4장을 매일 불출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댓글 보겠습니다. 민간인 수행원 관련 논란에 대해서 그루밍스님 별걸달 트집 잡네라고 얘기하셨고요. 육아땡님께서는 정말 궁금한 게 대통령님 취임하신 지 2달인데 대통령님이 뉴스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대통령님 부인이 더 많이 나올까요?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썰전 라이브 관련돼서 제가 아까 이제 프로그램이나 저에 대한 욕설도 괜찮다고 했는데 김후땡님 욕은 좀 그렇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주세요. 편향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욕이 아니고 칭찬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는데 욕설도 좀 있습니다. 네 분이 보여주시게. 제가 아까 어떤 분이 되게 상당히 많이 올리셨는데 앵커와 출연자 4분이 생계형으로 기분 좋게 떠들고 있구나. 취지에 쭉 여러 글을 올리신 분도 있습니다. 비판은 달게 듣겠습니다. 이거 생계형 맞는데요? 예, 큰 불만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정규직이어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굳이 이걸 안 해도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이걸 굳이 안 해도 이제 생계는 보장이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뭐 이 시간에 다른 일을 또 하셔야 되는 하죠. 거니까. 그러니까 뭐 9층에서 10층만 왔다 갔다 해도 월급은 나오거든요. 예. 죄송하고요. 예. 말티푸 바나나님, 우리 반려견 나나가 메가박스 가보고 싶대요. 이제 저희가 강아지까지도 오라는군요. 참신한 시도 이분 영화상품권 2장 합니다. 참신하네. 예, 이제 동물도 안 됩니다. 내일 식물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 동물 안 되고요. 임범땡님, 4분 모두 각자 당을 위해 애쓰시는 게 참 애처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번 기회에 4분이 같이 손잡고 영화 한번 보세요. 박성태 앵커는 다음에 저랑 보시고요. 남자끼리라 이상할까요? 이상합니다. 네, 그냥 의견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패널 관련해서 고품격님께서 김병민님 역시 차분하고 설득력 있어서 좋습니다. 이건 이 기자님이시고요. 고품격님은 시간 없어서 제가 빨리 했습니다. 김병민님만 진지하네요. 좀 웃자. 웃으시랍니다. 예,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의 최측근인데 주제가 웃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예. 레이디 휘슬다운님, 김근식 교수님 요즘 작심하고 소신 발언하시는 것 대통령실에서는 귀담아 들으셨음 하네요. 이분 영화상품권 일단 갑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요. 메가박스에서 놀랍게 세계 최초 반려동물 동반 멀티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래요? 멀티플 반환한 이게 가능하군요. 최신 소식을 준비했네요.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메가땡땡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시고 보낸 거야. 그리고 휘슬다운님께서 뭐 대통령실에서 귀담아 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귀담아 들으면 위험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그렇게. 네. 그냥 흘려 들으셔야지 귀담아 들으면 김우식 교수님 신상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대통령실 김근식 위원장 옆에 바른정자가 계속 써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농담. 바른 말에서 바른 정자가 아니고 몇 번 욕을 했나 이렇게 숫자나 세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있네요. 저 관련인데 너무 잘생긴 남자는 부담스러운데 방앵커님은 딱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딱 좋아요라는 표현이 분장 지울 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네, 손절 아닌 익절,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한 고위급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뉴스로는 별반 내일 윤리 관련돼서는 소식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얘기는 없었겠죠, 김영민 대변인님? 뭐. 네, 오늘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당정협의회에서 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이제 정부를 향한 쓴소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같이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이랑 점심을 먹고 왔는데 타이핑을 치다가 몇 번 고개를 들을 정도의 쓴소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을 또 오찬을 이준석 대표가 물론 김병민
대변인님 기자들과 먹었지만 윤석 대표가 또 저기서 먹었지 않습니까? 앞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갈까요? 이런 얘기들이 윤리위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 관련된 얘기는 윤리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한두 마디를 보태는 것이 적절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나면 나가서 더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내일 상황까지는 누구도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조용히 있을 스타일은 아니죠. 얘기했으면. 자, 어제 페이스북 올린 걸 잠깐 보겠습니다.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지. 일단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손절이냐 익절이냐가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 안건은 절은 맞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절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익절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본인도 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익절은 절단해서 이익이 생긴 게 아니라 이익은 이미 생겼고 이익이 생겨서 판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과 지선에서의 승리는 생겼고 근데 이 이익은 모두 다 윤석열 정부가 가져갔죠. 이준석 대표에겐 대표 자료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절되면 내쫓기는 혹은 징계를 받는 상황인 것이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 뭐 제가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손절이란 말을 들었지만 저걸 익절로 이렇게 대조해서 쓰는 거 보면 참 이준석 대표가 참 그 머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말 단 한마디로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것이어서 저는 어찌됐든 내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내일 또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가서 소명을 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 윤리위에서 이항 위원장이 7월 7일 윤리위에서 어쨌든 정리를 해서 의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서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이 당 내용에 불씨가 되고 있는 이 징계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가부간에 정리가 되기를 당원의 입장으로 기대합니다. 아직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2,300이 깨지면서 이 정도로 팍 폭락하면 여기서는 손절 자체가 안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물타기를 하거나 기다리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상황이 거의 바닥까지 치닫고 있는 거여서 익절에 대한 표현보다는 물타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필요한. 지금 말씀은 이제 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김병민 전 이 정도에서 절을 하게 되면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날 건지 말한 대로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올라간다는 가망이 있으면 이제 물타기가 가능한 건데 지금 물타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당원들이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절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여기 내일 어떤 결론이 나도 계속 가지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뭔가 지금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그 2030 많은 새로운 당원들이 뭔가 실력을 좀 보여줘야 이준석 대표가 이러다가 이준석 대표 토사구팽 당하면 당이 큰일 나겠네라는 좀 위기의식을 당이 갖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오랜 지인인 김병민 전 대변인이 지금은 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밑바닥이니까 물타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고립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물타기는 주식을 더 매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삼성전자가 7만 원 정도 갈 때 10만 전자 간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김근식 교수한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은 대부분 알고 김근식 교수님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이 지금 저희 뒤에 이제 오금은 또 분량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남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에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미움도 모르는 채 이별도 모르는 채 불타는 가슴으로 서로를 느끼면서 네, 오늘도 4시엔 뉴스 썰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강릉 지역구에 가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저를 그 행사에 꼭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이 있다. 그 민간인이 무료 봉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차도 이게 후원금을 내는 정치자금을 내는 차잖아요. 제 차를 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1호기의 민간인. 네, 앞서 저희가 썰전 토크에서도 자세하게 다뤘는데 아무래도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뉴스 썰기에서도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자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왔고 또 그럼에도 남는 의문점이 있는데 자, 하나씩 좀 따져보려고요. 첫 번째로 마드리드 일정 전반을 기획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애초에 이 신모 씨가 자,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자 그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대통령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자, 신 씨는 동포 간담회를 비롯해서 마드리드 전체 행사의 기획에 참여했다. 자,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 여사가 공무원, 어떤 공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사적인 도움을, 민간인의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비선 수행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해명이 아닐까요? 뭐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 다만 민간인이 김 여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드리드 일정 전반 기획에 참여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사 그러면 주도적으로 참여한 거냐? 이 신 씨가 그랬더니 주도적인 게 아니라 자, 대사관도 외교부도 참여했고 그 참여 주체 속에 이 신 씨도 참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n분의 1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하지만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어딥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또는 외교안보 부처이잖아요. 네. 자, 이런 중심적인 부처들이 참여하는 첫 기획 단계부터 이 민간인 신분으로 긴밀하게 관여를 했다? 과연 적절하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그 야당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그 탁현민 비서관의 그 여러 가지 해외 순방 행사에 대해서 늘 비판의 입장을 내왔었죠. 네. 뭐 최근만 해도 어줍잖은 충고하지 말아라. 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도 해왔는데 자, 그나마 탁 전 비서관은 의전 비서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달고 행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논란이 된 신 씨는 어쨌든 기타 수행원이라는 임시직은 얻었지만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민간인이 행사에 참여한 행사 입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낼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분야도 아닌 또 해외 순방이에요. 지금 외교 안보 분야는 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필요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자문도 구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실 해명 어떻게 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 해명은 이 부분입니다. 자, 신 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래된 인연이다. 그래서 행사를 기획할 때 중요한 거는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건데 아무래도 인연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올해부터. 실제로 네. 이런 기사 아까도 보셨지만 자, 김건희 여사 동행한 민간인이 알고 보니 결혼도 윤 대통령이 과거에 중말했대더라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사이 친할 수도 있지만 네. 자, 외교안보 관련 행사는 오랫동안 어떤 의전 매뉴얼, 의전 프로토콜, 뭐 관례 이런 것들이 잘 축적돼 온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나 기호 같은 것들이 크게 비중이 차지하진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신 씨가 기획했다는 동포 간담회 같은 경우에 네. 얼마나 특별한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나 기호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대통령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국가 원수로서 해외에서 그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자리인데 그동안 뭐 이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정부 부처에 곳곳에 있었을 텐데 2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관여한다는 건 차라리 좀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 부분도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두 번째 의문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바이든 방한 행사에도 관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새로운 의혹이 나왔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겁니다. 지난 5월 말이었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 여사가 뭐 의전도 하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 행사에 신 씨가 관여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 대통령실은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남편이 인사비서관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어서 안 했다, 뭐 고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딱히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해명이 이렇게 씁니다. 자, 초기에는 이 신 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채용을 하려고 채용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자, 남편이 인서비서관에 확정이 된 뒤에 따져보니 이해충돌 문제로 중단이 됐다. 그 전 단계에서 또는 그 과정에서 일부 활동을 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 행사에 관여했는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신 씨의 남편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자, 임명이 된 게 지난 5월 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출범 직전에 임명이 됐죠. 자, 바이든 우리나라 방한한 게 5월 20일, 21일입니다. 대략 2주의 기간 차이가 있거든요. 자, 대통령실 해명대로면 자,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 이 부부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따지는데 2주나 걸렸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따지는데 2주나 걸릴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따져봐야 될 게 근무를 하면서 신원조회나 검증을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난 정권처럼 보궐선거라서 인수위 기간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엔 이 2달의 인수위 기간이 있었죠. 이해충돌 여지를 따져보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이 나오고 있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의문점이 있어요. 자, 다음 해외 순방에도 그렇다고 하면 이 신모 씨가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네. 대통령실의 답변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직 비서관의 배우자라서 이 신 씨를 정식 채용하려고 봤더니 배우자라서 이해충돌의 여부가 있어서 그 채용을 안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신 씨가 어떤 특정 행사, 특히 해외 순방 행사에 기타 수행원이라는 임시 권한을 부여해서 업무를 시킨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거냐? 이건 이해충돌이 안 되는 거냐? 납득이 쉽지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이해충돌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시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듣고 보니까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썰기인데 물론 민간인도 또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도 얼마든지 정부 업무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왜 참여했냐 이거보다 참여 과정 또 어디까지 참여를 했는지 그 범위는 적절했는지 자격이 타당한지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키워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1호기의 민간인이라고 잡아봤어요. 자, 국정 컨트롤 타워라고 부르잖아요. 예전엔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입니다. 이 국정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업무와 민간인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정부의 민간위원회와는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르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그 외교안보 분야, 해외 순방 분야는 그 업무 특성상 민간인의 관여가 그동안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자, 비록 오래된 사이 편할 수는 있죠. 호흡이 잘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오래됐다고 해서 호흡이 잘 맞느냐? 참고로 저희는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며칠밖에 안 됐지만 딱히 호흡이 삐걱거리거나 덜컥이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말 나온 김에 오늘이 마지막 진행이신데 어떻게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예.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이성대 기자랑 호흡을 맞춰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늘 시청자 입장에서만 지켜보다가 이제 썰라 가족분들이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오래된 사이는 아니지만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도 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썰라 가족 여러분들, 전 이제 시청자로 돌아가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 오늘 순서는 국민의힘의 이재호 상임 고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 원로로서 오늘 해주실 얘기들이 많습니다.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모습 관련된 겁니다. 예. 어제 인사에 관해서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도어 스태핑 했던 모습입니다. 자신 있는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에 답을 듣는데요.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인사 실패라는 지금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제 도어 스태핑 상당히 짧았어요. 예. 사실 인사 문제에서 이제 박순애 부총리 문제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 부분 또 다른 부분을 물으면서 기자가 또 제가 볼 때 기자 질문이 좀 더 공격적이긴 했습니다. 예. 그러자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확인한 것처럼 약간 기분이 나쁘다, 감정이 상한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전 저를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첫째는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모습이다. 기자가 설사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하더라도 그걸 부드럽게 받아서 소화를 해야지. 예. 저렇게 하는 거는 도어 스태핑으로서 참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예. 두 번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전 정권에 뭐 이보다 더 훌륭한 장관이 있느냐라는 등 예. 다른 정권 때 뭐 이런 게 있어난 등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고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장관의 훌륭함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예. 그걸 지난 정권과 비교한다고 하는 거는 지난 정권의 장관들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한 거잖아요. 예. 정권 교체를 문재인 정권과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문재인 정권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정권 교체를 한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뭐 맨날 지난 정권 핑계대고 하면 정권 교체를 한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내용이 지난 정권의 장관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냐는 등 이거는 대통령 할 이야기 아니죠. 예. 그래서 지난 정권 장관이 한심한 사람이 있다 해도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장관들을 그렇게 격하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라고 궁금했고 더군다나 저희가 앞서 많이 다뤘는데 신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같이 동행해서 또 어떤 일정한 업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여기에 관련돼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고 궁금했는데 오늘은 도어 스태핑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요 군의 주요 지휘 회의에 참석하면서 아침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오지를 않으면서 오늘은 좀 취소가 됐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이거 피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어제 그걸 연이어서 또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고 했다면 또 문제가 되었을 텐데 오늘 그런 거는 그건 잘한 거죠. 잘한 거고 그 대통령이 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대통령으로서 할 건 아니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제 공감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자들의 질문이나 또는 야당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부적절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인사 검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시인을 해야죠. 왜냐 그러면 인사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그만뒀고 그리고 그 그만둔 것도 언론과 야당의 문제 삼아서 바로 그만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끌다가 지금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사람도 물론 뭐 20년에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 자체도 있지만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 상당히 높았죠. 그러면 다소 지난 거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인사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든지 뭐 그런 좀 문제가 있었다. 꼭 이렇게 시인을 하고 해야지 그걸 야당과 뭐 언론의 공격에 수고했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발언으로 봐야죠.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일까요? 여론조사를 최근 보면 인사 문제들도 많이 겹쳤는데요. 제가 리얼미터와 조사 그다음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조사입니다. 다 조사 기간이 6월 하순에 이뤄지고 7월 초에 발표가 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이 두 조사 모두 50%가 넘었고 긍정평가는 40%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아졌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대통령은 뭐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그랬는데 저게 국민의 뜻이죠.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지지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저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지금 집권 초의 부정평가가 50% 넘는다. 아직 2달도 안 됐잖아요. 예. 뭐 저렇게 뭐 계속 가지는 않으리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지난 정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했잖아요. 예. 진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진짜 다르다. 인사하는 것 하나도.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자꾸 지난 정권과 비교를 하잖아요. 예. 인사 문제가 그렇죠. 인사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득세했다. 그것도 문제. 있나요? 인사풀이 원체 좁으니까 예. 일단은 장관이 2사람이 스스로 그만뒀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인사 검증을 잘못했을 뿐더러 내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인사가. 그리고 인사의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는, 청문회를 하지 않는 사람도 계속 인사에 기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하는 것과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한 것 아닙니까? 인사를 저리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별로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다른 점이 별로 없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의 비판 또는 이런 부분에서 독선적이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풀이 없는 데다가 너무 대통령과 잘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아주 대통령에 친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나 그렇게 인재풀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인사를 계속해서 저렇게 해갖고 되겠는가. 대통령이 기본 덕목이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대통령의 기본 덕목이거든. 지금 말씀은 널리 구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2명이나 낙마했는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검증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두고 보면 지금 인사 문제가 있는 데다가 또 주요 인사를 계속 지적해왔지만 전부 대통령에 친한 검찰 출신들 갖다가 주요 자리에다 앉혀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는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친한 사람들을 갖다 앉혀놓으면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문제라는 거죠. 참모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죠. 비근한 예를 들면 중국의 고사도 있지만은 장수가 전쟁에 나갔는데 평소에 술을 잘 먹는 장수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대했는데 목이 말라. 적군하고 싸우려고 기다렸는데 그래 야 내 목마르다 물 좀 가져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참모가 우리 장군님이 평소에 술을 좋아했으니까 물 대신에 술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은 목이 마르니까 술을 이제 다 준 대로 먹은 거죠. 술을 취했는데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에 지고 나라도 뺏긴 거죠. 이런 고사들이 흔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참모가 주변에 있느냐? 왜 친한 사람을 측근들을 쓰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대통령에게 그때 바른 소리를 대통령이 싫어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인사의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도 보면 인사 문제가 제일 부정평가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원래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이, 되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사이면 오히려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쓴소리를 좀 할 수 있고 이른바 진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혹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른 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진리를 오해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대개 검찰 출신들이라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바른 소리가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명하복 문화도 있고요. 예. 그게 문제고 그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 지금 경제가 예. 고물가에다 고금리에다 고환율에다가 지금 경제가 진짜 발등에 불이잖아요. 진짜 숨막힐 정도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못 하잖아요. 국민들이 믿고 기다려라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든지 뭔가 시원한 걸 하나 던지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만 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사실 물론 해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변수 요인들이 크지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전 세계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런 요인이 크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뭔가 그럼요. 정부가 뭔가 여기에 대통령이 분명한 해결책을 내주기를 기대하죠.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정권 교체되면 뭔가 경제 문제도 좀 국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이 지금 엉망 아닙니까? 당 지도부라는 게. 당 지도부가 이른바 윤핵관 대 이준석 윤핵관 대표의. 뭐 이준석 해서고 지금 집권한 지가 2달도 채 안 됐는데 여당이 총체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을 국민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뭔가 대안을 내고 비전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주고 이런 일을 지금 여당이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갖고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일이 윤리위원회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데요.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뭐 내일이 대표 윤리위를 앞두고 제가 뭐 성급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행적도 심사 대상이 되지만은 당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물어야 될 겁니다.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준석 대표가 당을 얼마나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갔는가. 본인이 뭐 성상납 안 했고 나는 뭐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오늘날의 당의 혼란은 이준석 대표가 자초한 거라고 봐야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나를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반박했을 뿐이다. 당의 혼란은 그것에 기인하는데 내가 피해자가 왜 발해나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핵관들이 가만히 있는 당대표 역할을 잘하는 당내 분란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의 화합과 진짜 통합을 잘하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 수행에 뒷받침이 되고 이런 일을 당대표로서 잘해 나가는데 왜 그걸 대표를 문제를 삼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있다라는 본인이 말씀이시죠. 책임을 생각해야지. 항상 지도적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본인이 책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남 탓을 하면 이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위론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예상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는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징계가요? 아니면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집권 초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그러지는 어렵고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어쨌든 말씀. 당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